거울을 볼 때 어제 잠을 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아무리 팽팽해도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단숨에 5년에서 10년은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눈밑 홈케어법부터 실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피부과 시술까지 확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눈밑 고민 확실하게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원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선명입니다. 우선 내 눈밑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다크서클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4가지 유형이 어떻게 나뉘죠, 박 원장님? 첫 번째 색소 침착형입니다. 눈밑 피부를 손가락으로 살짝 아래로 당겼는데도 여전히 그 부위가 검다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긴 겁니다. 눈을 자주 비비거나 메이크업을 지울 때 뻑뻑 문지르는 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맞죠. 보통 이런 유형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각막염이 있던 분들도 이런 색소 침착들이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죠? 두 번째는 혈관형입니다. 피부가 얇고 흰 경우 피부 속에 있는 근육이나 눈 주변에 정맥혈관이 비쳐 보입니다. 주로 피곤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유형들은 피부 밑이 약간 붉은 경우에 이런 혈관형이군요. 네네.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세 번째는 볼륨 부족형입니다. 눈 바로 밑과 앞광대가 이어지는 부위가 푹 꺼져 있는 유형입니다. 노화로 인해 얼굴에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물고랑이 푹 파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네 번째는 지방 돈출형입니다. 눈 바로 아래에 말랑말랑한 지방 주머니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을 꽉 잡아주던 막이 느슨해져 피부를 밀고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보통 많이 보이는 유형이죠. 네. 실제로는 박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이 4가지 타입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다크서클이 가장 많긴 하죠. 그럼 이 다크서클들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가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는 림프순환 마사지입니다. 눈 주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면 붓기가 생기고 이 붓기가 만성화되면 결국 눈밑 처짐과 다크서클로 이어집니다. 우선 마사지할 부위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검지와 중지로 쇄골 안쪽 움푹 들어간 곳을 오늘 그리며 가볍게 5에서 10회 정도 마사지해주세요. 약지로 눈썹 앞머리와 콧대 사이, 속 들어간 곳 뼈 부위를 3에서 5초 정도 지그시 누릅니다. 눈썹 앞머리에서 시작해서 눈 안쪽, 눈 밑, 귀 앞쪽까지 아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관자놀이에서 귀 뒤를 지나 목 옆선을 따라 쇄골 안쪽까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려 독소를 배출합니다. 아침에 스킨케어 하실 때 딱 1분만 투자해보세요. 두 번째는 보습제 도포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잔주름이 겹치다 보면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기 전 세안 후 평소 사용하는 수분 앰플이나 가벼운 아이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극소량만 살짝 발라줍니다. 세 번째는 레티놀 도포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일종으로 잔주름, 탄력, 피부결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단, 레티놀 도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 시 소량만 격일 또는 3일에 한 번 사용하세요. 각질이 일어날 경우 스크럽은 하지 마시고 보습제를 발라 진정시켜주세요. 붉어짐, 따가움이 심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며칠간 휴식을 취한 뒤 보습제와 레티놀을 섞어서 다시 발라보세요. 불편감이 없다면 매일 소량 도포하시면 됩니다. 또한 레티놀은 밤에만 바르셔야 하고 낮 동안 피부가 예민해지므로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원장님, 근데 마사지도 열심히 하고 보습제도 잘 도포했는데 여전히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적 진료와 시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색소 침착형의 경우 선행 원인을 확실히 알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주변으로 가려움증, 발진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염증 때문에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염증 같은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염증이 해결된 이후에는 이런 색소 침착형 다크서클은 보통은 우리가 토닝 치료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토닝 치료를 꾸준히 해주면 눈 밑에 색소 침착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은 토닝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피부가 얇고 눈물고랑이 파이거나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라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또 만족도가 높은 시술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속건조가 있고 잔주름이 심하다면 리쥬란 아이를 추천드립니다. 리쥬란의 핵심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쥬란 아이 시술 후 속건조가 잡히면서 눈가가 촉촉해지고 밝아져 인상 자체가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져 잔주름이 심하다면 리투오를 추천드립니다. 리투오의 성분은 사람 진피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의 기질로 콜라겐부터 엘라스틴까지 진피 구조 전체를 통째로 보강해줍니다. 얇아진 피부에 밀도가 올라가니 잔주름이 좋아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다크서클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눈 바로 밑에 피부
피부와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눈물도랑이 파인 경우엔 필러나 주베룩 아이를 통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 밑 피부와 근육 사이에 필러나 주베룩 아이를 얇게 깔아주면 가림막이 형성되고 피부 탄력이 생기며 피부 밑에 구조물들이 가려져 피부색이 밝아지게 됩니다. 단, 눈 밑은 피부가 얇아서 필러가 비쳐 보이거나 이동, 문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베룩 아이는 매우 작은 PDLLA 입자로 구성된 콜라겐 부스터로 결절 부작용도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심하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엔 눈밑 지방 제거와 같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눈밑 지방이 약간 튀어나온 경우엔 악광대와 눈물도랑의 꺼진 부위에 볼륨을 채워줌으로써 다크서클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눈밑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수술이나 주사는 죽어도 싫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서마지와 같은 고주파 레이저를 추천합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 열을 전달해 늘어진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타이트닝 시켜줍니다. 여태까지 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정리하면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잔주름인 경우에는 리쥬란, 탄력이 떨어져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투오, 눈물도랑이 파인 경우에는 필러나 주베룩 아이가 좋겠군요. 그리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눈밑 지방 제거와 볼륨 회복 시술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주사 시술이나 수술이 싫다면 아이서마지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눈밑 처짐의 원인부터 예방 마사지, 화장품을 고르는 법, 그리고 확실한 피부과 시술까지 확 훑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밑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 눈밑 상태가 어떤지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피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 원장님 오늘 첫 유튜브 촬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긴장도 되고 좀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첫 촬영치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원용현 박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